인지 능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속도에 의존하는 순발력 이런 능력이 이제 감소하고요. 지능은 복잡하게 발달하며 정신 기능이 안정적으로 발달을 하고 조심성과 심사숙고가 늘어나고요. 또 불안도 있고요. 유동성 지능이 이제 저하되고 건망증 증세가 생기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렇지만 문제 해결력은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어휘력이나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통합적 사고 능력이 향상돼서 지휘하는 세대의 지위를 갖다가 아주 잘 구가를 하죠.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 탄력성이란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자기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툴툴 털고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되는 요걸 갖다가 자아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인지 능력에서 결정성 지능과 유동성 지능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심리 검사에서 쓰는 용어인데 중년기가 진행될수록 결정성 지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능은 축적된 지식이나 구술 능력,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중년기에는 더 발달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유동성 지능에서는 반응 속도, 기억력, 숫자 감각, 정확성 등인데 이 능력이 이제 성인 후기에 들어가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동성 지능은 감소하고 결성성 지능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이제 물론 있지만 훨씬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이제 하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 이제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동안 해왔던 일을 새롭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해왔던 일이 그동안 쌓이고 구축이 되면서 구술 능력이라든지 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증가를 하는 거죠. 중년기의 위기를 한번 볼게요. 40대 중반 동안 성격과 생활 전반의 변화로 삶의 목표와 과정을 재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경험을 하지요. 이것이 중년기 위기인데 레빈슨이라는 학자는 때가 40에서 45세 이때고 인생의 4계절을 얘기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이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친다면 중년은 가을이겠죠. 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이제 파괴를 하고 이제 세상으로 환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가. 왜냐면 정신없이 이제 수녀님이나 신부님들도 신부 활동을 자기 목회 사역 활동을 하면서 살다가 그때까지 살다가 딱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지점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파괴를 하고 나와서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중년기의 위기 이때를 갖다가 어떻게 내가 잘 터닝 포인트를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나이 드신 분들도 중년기의 어떤 위기를 갖다가 터닝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공부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들어도 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성의 80%가 정서적 갈등과 실망감 그리고 무력감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행감도 경험하고 지루함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자살, 우울, 불안, 피로 이런 걸 경험하고 또 수면 장애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시기를 힘들게 보내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이제 중년에 아니고 단순히 이제 중년의 한 단계로 이렇게 이제 거쳐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오히려 이 시기를 네, 퇴보의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전성기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굉장히 운동들도 많이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일을 정리를 하고, 회사를 잘 운영하던 사람이 회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니면 누구한테 이제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내가 그동안 나는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미술하면은 남자가 무슨 미술이냐 이렇게 우기면서 나의 그 진로를 갖다가 이렇게 돌려놨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장남이라서 그 길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나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그 미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생산성이라는 건 삶을 조금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또 이 시기에는 사랑을 좀 더 많이 표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자녀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한편, 네, 성인이 된 자녀들의 삶에서는 이제 물러나서 자녀들이 이제 줄이고 그냥 바라봐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네, 자기 자신과 배우자가 인생을 살면서 이뤄놓은 성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신체 변화에 적응하고 또 여가를 즐기면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역할이 이제 요구가 된다. 에릭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침체된 사람들은요, 자기 도취적이거나 자기 몰두적 성향을 보이면서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과 일이 쓸모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망하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 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성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만족도는 남자가 여성보다 높고 자녀 영역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남자가 높을까요? 네. 대부분 여자들은 돌보고, 네, 이런 이제 기능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일하는데 이제 맞춰주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때 이제 다시 또 결혼하고 할래. 여자들은 거의 다 싫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네, 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가 활동이 중년 부부의 건전한 인생 주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가정적인 지원, 대화, 가족에 대한 헌신, 솔직함과 개방성, 그리고 매력적인 배우자. 네, 어때요? 남녀가 결혼할 때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걸 보는 그 실증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매력적인, 각자 피차가 매력적인 배우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멋진 사람이야. 네, 함께 나가도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정도의 그런 매력을 각자가 갖고 나갈 필요가 있겠죠. 애정, 그 다음에 존경, 그리고 성적 만족도, 그리고 여가 생활, 이런 것이 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노부모의 관계에서는 중년의 성인들은 부모 역할 외에 자녀 역할도 수행해야 되므로 네, 두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느라고 인해서 어렵지요.
우리나라 며느리는 시부모 복량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제는 노연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노부모 부양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 문제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요양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저게 내 미래의 모습인가 그러면서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요. 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근데 대부분 병원 갔다 오면 우울했어요. 네, 직업 안정, 개인의 생활의 전반에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죠. 직업 안정은.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그야말로 이제 톱을 달리는 성공한 반열에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직업 스트레스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가 생활로 보겠습니다. 직업 활동이라든지 생리적 욕구 충족 등 같은 기초적인 생활 시간을 제외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휴식, 기분 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재반 활동, 이걸 다 이제 여가로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주말에 부부가 같이 나가서 뭐 드라이브 하고 아니면 같이 걷고 강가를 걷든지 걷고 맛있는 식사하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이제 시간을 갖는 이런 게 필요하죠. 주 5일제 근무, 자녀 양육에 이제 양육 기간의 축소 등으로 여가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가 생활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가에 대한 예비, 사회화가 필요하다. 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와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위기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이 되도록, 한부모 가족은 생활이 안정되도록 이제 그걸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실직 가장을 여기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실직 가장들은 정말 이 중년기 때 자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니까 그 목돈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이때 실직이 있다면 그게 굉장한 위기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이라든지 실직자 재취업 관련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도 다시 성년기 때 준비가 직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 적용하는 그거를 이때도 다시 그래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네, 폴리텍 대학 이런 데 과를 찾아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60년 정년 보장 의무화 60세, 네, 그리고 성인병 예방을, 예, 이때는 이제 어떤 기저질환이 이제 생길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부부 상담 이런 것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관심 쟁점에서 생활습관병을 보겠습니다. 성인병이죠. 호르몬 변화를 포함한 신체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 때죠.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당뇨, 또 암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장에 관련 대사증후군 이런 게 이제 위험이 증가하죠. 노후 경제 생활의 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그래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더욱 이게 이제 노후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내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시적 수준에서는요, 중년의 실업 대책이죠.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시에서도 직업교육 시키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 폴리텍 대학도 있습니다. 단순한 수입의 상실을 넘어서 개인의 자존심이 상실되고 가정의 생계 부양자로서 책임이 이제 상실돼서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출하는 가정들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이탈을 해버리고 또 뭐 노숙자의 삶으로 이제 그렇게 전락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국가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런 이런 대책이 이제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68페이지를 보면 개인에게 부과된 과업을 이제 거의 완수하고 사회적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원숙한 시기로 이제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충만한 위치에 있지요. 그러나 이제 과업에 실패했을 때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결혼하면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한 가족에 이제 가장이 실직하고 또 이혼했다든지, 그래서 빈곤의 문제, 건강 문제가 다 이제 겹치게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때 자녀가 청소년일 때는 이때는 이제 자녀들이 일탈행위가 이제 일탈행위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제 이혼 별거동으로 가족 해체의 위험이 있는 위기 가정을 위해서 가족 상담을 제공하고요. 빈곤 가정 해체가 발생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 급여를 포함한 재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줄 수 있고요. 실직 가정을 위해서 고용보험, 실직자 재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구직과 창업, 네, 이런 재활에 참여하도록, 직업 재활에 참여하도록 예,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운동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신체 변화에 노화되는 신체 변화에 이렇게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원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의 정신 장애를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부부 상담 이런 걸 강화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적 무능력으로 말하면서 고통받는 중년 남성이나 그 배우자가 있다면 네, 성치료 전문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제 그런 체계도 갖추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의 모든 걸 활용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사가. 네. 그러므로 중년기 사람들은 다양한 인생 문제에 직면해서 그 이전에 사용하던 대처 방식이 네, 기능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사회복지 실험 현장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중년들이 과거 경험과 판단에 이제 집착하지 말고 현실 상황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고, 예,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게 이제 원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이 33분 정도 녹화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제 커트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또 유난히 전화도 들어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커트가 됐어요. 네 개가 보통. 그래서 25분 이제 75분을 이제 영상을 찍게 돼 있어서 세 개로 했는데, 오늘은 중간에 뭐 전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끊겨서 네 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 커트로 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 저도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번호를 매겨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릴 때 다 이제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과정이 좀 복잡해요. 사실은 PPT 준비하고 책 교과서 이거 하면서 준비하고, 또 이제 영상을 찍어서 또 이것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올리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미리 이제 주일까지 이제 앞으로는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올리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네, 대면 수업할 때까지 정말 월요일, 화요일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하신다 생각하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